팬 여러분, 9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년 배팅 유시 신성이고요. 자, 오늘은 7월 3일 일요경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기수협회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영혁께서는 2경주하고 10경주 승부를 보고 계시고요. 김태훈 기자는 5경주, 7경주 상당히 또 좋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1경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경주는 국산 육군의 1000m 별정이고요. 1번에 덕성이로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7번에 지니 에이스 그리고 6번에 무한킬로 잡혀있는데 좀 다른 말은 안 보이네요. 그렇죠. 뭐 이번 경주도 뭐 능력이 오히려 좀 드러난 그런 레이스죠. 일단 덕성이로는 모처럼 찬스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으면서 거리적 선수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을 극복하지 못했는데 오늘 1번 게이트라면 뭐 선행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고 또 역시 뭐 6번 뭐 무한킬러나 7번 지니 에이스 두 마필 모두 이제 앞선인데 취입은 안 된다고 봐야죠. 따라서 인기만 접전 경주다를 보여주고 어쨌든 실마 지니 에이스가 지난번에 완벽하게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변만 기술까지 기승을 시키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1번, 7번이 역시 기본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김태훈 기자? 일단 뭐 1경주 우열 자체는 좀 드러난 경주고 저는 7번마 지니에이스가 입상권에는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전 보여준 걸음이 별로 없다가 직전 경주 약간의 경합을 하고도 그때 좀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 걸음이 죽는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22조가 돌아온 이후에 상당히 열심히 타고 있는 그런 마방인데 여기 뭐 최반방 기수까지 교체하고 나왔다면 7번마 지니에이스가 이번 경주 배팅의 축이다. 7번 넣고 공략하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덕승이로가 이제 오랜만에 1번 게이트네요. 그렇죠. 예. 스낵 안 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간다고 봐야죠. 이거는 뭐 그동안에 좀 전기사항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마필인데 직전도 상당히 심한 요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는 너무 좀 편하게 갔거든요. 앞선 1번, 7번 앞선 나가고 이제 선입권 전개는 6번에 무한킬러. 만약에 취입된다면 9회 콜스인데 이게 너무 늦발 취입이라 가지고 완전 바닥 취입이라서. 그 점이 좀 불안한. 뭐 그럼 1번, 7번, 6번 안쓰게 끝날 것 같네요. 1번은 좀 빼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이경주 박남규는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네요. 국산 육군의 1000m 별정으로 나와 있고요. 6번의 장량노즈 중심으로 배당판은 정리할 것 같습니다. 2번의 덤지기, 7번의 파워모브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데 11번의 매니베트도 인기권이고 김태규 기자? 일단 이번 주 이경주 저는 믿을만한 마필은 없다고 봅니다. 6번마 창양노즈가 편성사 좀 나아 보이는 건 맞지만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생각보다 걸음 자체는 완벽하게 실망이었습니다. 믹싱했던 문세영 기수도 그 정도가 최선이다. 그래서 뭐 이번 경주 나머지 마필들이 1000m에서 좀 더 나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6번마 창양노즈도 100%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마필을 보여주고 저는 2번마 듬지기가 오랜만에 선행 찬스가 맞이한 게 아닌가. 그 전까지 뭐 뒷심도 없었고 발주도 안 좋았고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있었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빠른 스타트 능력, 순발력 자체가 많이 좋아지면서 이번만 듬지기가 1000m 2번 게이트에 선행 가면은 이번엔 버틸 수 있지 않겠냐. 2번 놓고 공략하는 게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남규 위원의 추천입니다. 이번 경기는 뭐 강축이 없는 그런 에이스죠. 뭐 인기마필의 전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치 않은 그런 에이스고 또 은근히 또 앞선 자체도 조금 혼탁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나름대로 뚝심이 있는 마필들에게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에이스인데 그런 마필들은 좀 인기 대신 밀려 있죠. 따라서 제가 이제 노리고 있는 마필은 걸음도 좀 좋아졌고 힘도 많이 찼고 편성적으로 보면 정말 모처럼 입상의 찬스를 맞이한 마필이 한두 있습니다. 그 마필을 중심으로 해서 주력 막고는 복대복 막권을 주력 막권으로 가져가는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6번은 불안해요. 이 지난번에 이게 안쪽에서 물에 맞으니까 뭐 완전히 뭐 그림이 이제 서버리던데요. 그렇죠. 뭐 그 사실 5월 8일 경주도 물론 그때 이제 비인기 마리필이었긴 했는데 그때 뭐 사실 레이스가 좀 잘 풀려서 올라온 맛이 있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창녕 로즈는 많이 팔려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능력이 없는 말인데 진짜 많이 잡혔네요. 어쨌든 이제 인기마 6번 진짜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인증을 빼고 방당역에서 복대복 승한다는데 뭐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방당역 추천 이경주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3경주 봅니다. 국산 육군에 1300 나와 있고요. 이번 3경주는 일단 배당판 인기도가 6번의 동해 비카를 중심으로 3번에 백산 아일랜드 여기 5번에 해가람이 좀 잡혀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주도 뭐 충만 없다고 봅니다. 뭐 이뿐만 동해 비카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장담하기 어렵다. 뭐 지난번에도 대기로 팔리고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동해 비카는 입상보다는 좀 빠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시고 저는 안쪽에 일반 테이크 찬스가 이번 경주는 정말 그야말로 찬스이지 않나 싶고 선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1번 게이트 2점을 살리고 지난번에도 사실 뭐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컨디션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선행까지 간다면 뭐 테이크 찬스가 이 편성에서는 그야말로 첫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3경주는 만만한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인기마들이 몇 번 뛰지 않은 아직 어린 신마고 그렇다고 뭐 신마들의 능력이 월등히 좋은 그런 경주도 아니기 때문에 약간 까다로운 그런 느낌이 들지만 저는 그래도 3번마 백산 아일랜드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항상 아쉬운 추임력을 보여줬는데 직전에는 문세영이 기승하면서 그나마 순발력이 좀 늘었고요. 뭐 상태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늘어난 1300거리도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고요. 편성 자체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마긴 하지만 3번마 백산 아일랜드를 놓고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별 변수는 안 보이는데요. 네, 그렇죠. 저는 일본의 테이크 찬스가 또 안쪽에서의 기습, 요게 이제 관건이 되겠다. 이런 정도로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4경주 국산 5군의 1300 신승훈의 또 진짜 첫 번째 추천되는 게임인데 이게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게임 편성이고 또 숨어있는 말도 많습니다. 자, 액면 배당판 인기도는 이제 3번의 봄동이 지난번에 상당히 또 재미있는 승부를 걸었던 적중해드렸던 그런 말이 되겠는데 3번 봄동이를 중심으로 6번의 히트 포인트 뭐 또 10번의 장비참 좀 잡혀 있고요. 나는 또 변수는 있는 게 맞습니다. 변수가 좀 많아 보여요. 일단 이번 경주 특징은 이제 능력 자체도 좀 고만고만 좀 비슷비슷한데 또 하나는 경주가 1300인데 은근히 이게 지금 선행마들이 좀 많아요. 앞선 자체가 좀 치열하게 정에다가 세워놓기 때문에 결국은 뚝심 있는 마필들에게 기회는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번 광폭 질주가 1번 게이트고 또 공백기 이후에 서서히 컨디션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 8번 유월드가 조인건 기수가 기승했는데 이 유월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황순도 기수가 기승하는 거 보면은 거의 이제 선행에 올인을 하면서 레이스를 풀어왔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선행은 좀 어렵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인건 기수라면 초반에 무리를 하지 않고 오히려 잡고 갔을 때 직선에서 한 발을 더 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지 않냐. 1번, 8번 이 두 마필이 보병 마필이다 해 보이십니다. 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4경주 만만한 경주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앞선이 상당히 좀 빡세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5번이나 6번, 8번 이런 9번까지 빡세게 된다면은 10번만 장비 청복이 이번 경주는 입상 찬스가 아니겠느냐. 최근 5월 1일 경주는 3개월 만에 쉬었다 나왔습니다. 쉬었다 나왔는데도 막판 걸음은 후격격 나왔고요. 직전 경주도 뭐 인기마다 팔리긴 했지만 좀 아쉬운 추임력이지만 걸음 자체는 후격격 나왔고 이번 경주는 박태준 교체가 됐고 54.5 부담도 줄었고 경주 흐름도 앞선이 좀 복잡한 그런 흐름이라서 10번만 장비 청복이 경주 흐름상 입상 찬스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3번의 봄동이가 지난번에 비록 선전했습니다만은 좀 부담에 좀 민감한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뭐 좀 탈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공시를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10번의 장비 첨복도 일단 타이밍 같고 이번에도 소박한 인생 같은 거는 지난번에 완전히 놀았던 그런 말이거든요. 일단 이런 식으로 보면 복병들이 많아요. 인기마가 불안하고 복병들이 그래서 그 반사이익을 얻는 그런 게임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충만은 따로 있습니다. 3번 이외에 충막감을 한 마리 노리고 복병을 엮어나가는 그런 작전을 한번 중배당 주력 한 방까지 한번 노리는 오전장 신손의 승부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경주는 김태형 기자 노래 느낌의 국산 5권의 찹니다 핸디캡입니다. 이게 최단거리라서 좀 변수가 좀 되는 게임인데요. 자, 이게 배당판 인기도는 1번의 월드마크와 5번의 밝은 내일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8번의 펄킨 이런 말들은 좀 잡히는 편인데, 박영께서는요? 천마탈에서 뭐 변수가 저는 많다고 봅니다. 1번, 5번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전력적으로만 본다면 1번, 5번도 그렇게 타 마필들을 압도할 정도의 어떤 그 포스나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있는데, 또 천마탈하면 상대적으로 비인기 마필들의 선전도 가능한데, 저 3번만 꿈동네하고 7번만 해놀이가 천마탈하면 두 마필 모두 무시 못해요. 보병 마필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모처럼 정말 적정거리로 내려온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따라 3번만 꿈동네나 7번만 해놀이 이런 마필들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오경주 저는 어느 정도 우열은 드러난 경주로 보여집니다. 인기만 1번, 5번, 8번에 변수는 7번이나 3번도 가능한데, 일단 뭐 내용 자체가 좀 괜찮은 맛들이 있습니다. 장구의 변화를 주면서 직전 경주 좀 부진했지만 이유를 찾아서 그 이유 교체를 했고요. 또 상태나 거리적 이점 있는 맛들이 있습니다. 이런 맛들 딱 두 맛들이 제 눈에 띕니다. 이 두 맛들 한 방, 받치는 맞건 없이 딱 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딱 한 방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 경주로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또 1300에서 좀 부진한 말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단거리 취향이는 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정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게임 같지는 않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추천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요. 자, 6경주는 혼합사고의 1300 핸디캡인데, 자, 일단은 배당판은 6번의 왕의 대로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9번의 슈퍼짱, 그리고 10번의 나이스 앵구시 인기 막군인데, 저는 뭐 6번의 왕의 대로를 자르려고 딱 봤는데 발들이 진짜 없네요. 혼합사건 치고는 진짜 약한 편성입니다. 예, 뭐 최근에 혼합사건이 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정말 신마가 아직까지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쓰레기들만 남아 있어요. 따라서 왕의 도래가 부정량 3kg까지 늘어나긴 했지만 뭐 빼기는 어렵다고 봐요. 워낙에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후자권에서도 저는 10번만 나이스 앵굿이 좀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일단 나이스 앵굿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 워낙에 부진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선행마가 뚜렷한 선행마가 없어요. 레이스가 흐름이 느리다는 점에서는 나이스 앵굿이 앞선에서 모처럼 정말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찬스가 왔기 때문에 저는 10번만 나이스 앵굿이 그래도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뭐 저도 6번만 왕의 대로를 꺾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편성을 만나도 너무나 약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6번 인정하고 후차권은 그런 경주인데, 인기마 중에서는 10번만 나이스 앵굿이 좀 더 배팅 메리트는 저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복병마 중에서는 1번만 하트스톰이 딴 거 없습니다. 똥마 편성에서 1번 게이트 단독선을 나가면은 의외로 좀 배당 메리트는 있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 그 휴양 직전에 12월 5일치로만 띄워주면 참 되는데 그게 그때 가닥에 널는지 의문은 됩니다만, 이게 뭐 이제 뭐 사대순말이라서 뭐 아낄 일도 없는 그런 말 같아요. 전 그래서 1번의 하트스톰, 어쨌든 6번에 왕이 되는 문세영 기수가 어제오늘 참 주워 먹는 게임이 많네요. 많죠. 그래서 이 뭐 6번, 9번, 10번으로 인기는 들어갑니다만, 기습적인 선행은 1번의 하트스톰 복병 체크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7경주입니다. 김태형 기자 노리는 또 오늘 두 번째 승부인데, 오늘 상당히 좀 그 내용이 좀 좋은 레이스이기 때문에 한번 강하게 한번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배당판 인기도는 5번의 성은마루를 중심으로, 2번에 이제 너는 에이스, 그리고 9번의 더블지가 잡히는 게임인데요. 자, 박영께서는요? 결론적으로 대길성으로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선행마 네, 너는 에이스하고 성은마루. 일단 선행은 그래도 게이트 딸이나 여러 가지 보면 너는 에이스의 선행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문제는 성은마루가 이게 승부전에 선행을 못 가는 조건이라면 성은마루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문재인 교수가 어떻게든 또 선행을 가려고 할 텐데, 그렇다 보면 이번만 너는 에이스랑 또 충돌로 자멸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정말 많은 에이스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뭐 다시 한번 9번마 더블 J 취입이 가능하고, 뭐 6번마 쏠살같이, 뭐 3번 수백향 이런 마필, 선행마보다는 오히려 뭐 3번, 6번, 9번 뒤에서 올 수 있는 마필들을 위주로 배팅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7경주 저 역시 초반에 2번 너는 에이스와 5번 성은마루의 선행 싸움이 과연 펼쳐지느냐, 아니면은 한 마필이라도 편하게 선행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저 역시도 제가 취재한 내용을 봤을 때는 싸움 자체는 분명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올라올 수 있는 뚝심마들을 놓고 공략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마필 개인적으로 상당히 관리를 했던 관리마였고 요마필의 능력이나 승부 패턴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데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강한 승부지가 걸려 있습니다. 앞선이 싸워준다면은 올라올 말 중에서는 요마필밖에 없습니다. 딱 승부, 의지, 능력, 경주 흐름 딱 맞기 때문에 금마필 놓고 들어가는 두 번째 승부처 연두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승은마루는 그 순행을 안 가면은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순행을 나가려 할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 너는 에이스는 객관적으로는 승은마루보다는 게이트할 능력이 더 좋습니다. 좋죠. 훨씬 좋죠. 그럼 경합이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번 5번 두 마리가 이게 이 뒷길은 굉장히 불안한 뒷길입니다. 이번에 선행마 두 마리. 지금 누차례 말씀드리지만 선행마 두 마리의 뒷길이 승부. 둘 중에 한 마리는 들어올 수는 있으나 둘 다 빠질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훨씬 많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후선 취입 쪽에 또 김태형 기자의 또 취재에 걸린 숨어 있는 말 한 마리를 노리고 복대볼까지 간다면 배당 승부가 가능하다. 7경기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8경주 국산 5번의 1700 핸디캡인데 이 8경주는 5번의 지상 비행 중심으로 인기는 돌아가요. 2번은 스페이스다, 또 7번의 야오 미라클, 8번 햇빛 센세이션 골고루 잡히는데 박용기는요? 강추는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져요. 만만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상 비행이 지난 4월달 또 2월달 선행을 가서 또 간신히 준우승을 차지한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도 선행을 가면은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이번 스페이스타가 안쪽 게이트에서 게이트들이 좀 더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따라서 지상비행의 선행을 가기 위해서는 지난 4월이나 2월달보다 훨씬 더 힘을 쓰고 가는 조건이라면 장담 못하고 또 선행 못 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상비행도 제가 볼 때는 불안 요소가 너무 많지 않나 보여지고 오히려 안정적인 마필은 저는 8번 햇빛 산신이라고 봅니다. 힘이 워낙 좋은 그런 마필이고 선의권에서 페이스 휘말리지 않고 따라가서 직선에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듀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8번만 햇빛 산신을 축으로 배팅을 취하는 그런 레이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주 8경주 저 역시 전체적인 생각 자체는 비슷합니다. 인기마 2번이나 5번은 다 믿을 수 있는 강초는 아니고요. 8번 해피 센세이셔널도 1700은 처음 뛰지만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고 약간의 어버지리성 뚝심이라면 저는 9번만 타라니스까지도 가능하다. 요 마필 항상 꾸역꾸역입니다. 마필은 그 정도가 능력이 다고 경주 흐름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어설픈 선행년 선입형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9번만 타라니스가 경주 흐름상 가능하다. 9번도 나름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른 말들이 많네요. 많아요. 네. 지상 비행도 편하게 선행을 이게 또 지난번에 선행 뺏기니까 아무것도 없죠 사실. 퍼덕퍼덕 끓이더라고요. 결승선에서. 근데 선행을 나가면은 좋은데 이번에 스페이스타가 과연 쉽게 보내줄는지 보내준다면 이번에 지상 비행을 놓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 그런 경주 전개상의 명칭이 있다고 말씀드리겠고 신모 복병 그 4번의 스트롱션이라든지 8번의 해피 센세이션 또 9번의 타라니스까지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경주는 신승훈에도 승부 경주인데 요거는 복승도 복승입니다만 저는 3복 가능성까지 배당으로 연대에 두고 한번 공략해드릴 게임이고요. 타이밍이 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노리는 승부만 하나가 일단은 이번에 럭키라이트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갑니다. 이제 4번의 블랙 미신이라든지 또 8번의 신규 강장이 좀 잡혀 있는데 근데 럭키라이트 지난번에 그 땡빨 너무 좋던데요. 그렇죠. 정말 톡하고 튀어나가는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3.5가 늘어났고 경조리가 1,400원 늘어났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다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판에서 빼기는 어렵다. 럭키라이트 인정하고 가는데 대신 그렇게 되면 이제 배팅이 굉장히 난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되는 말 보pon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여러 번 갈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현장에 가서 보면 2번 놓고 정말 쫙 뚫려 있을 텐데 그런 심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잘 골라야 돼요. 저는 7번 스마일 어게인이 가장 재밌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게 부산 경마장에서 활약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서울 와가지고 계속 헤매고 뚜렷한 전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 5월달 경주부터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끈끈함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지난번에 2000m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가능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어요. 근데 문제는 1400입니다. 이 스마일 어기는 1400 적정거리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이라면 정말 스마일 어기인에게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드는 데 있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저도 이번만 럭키라이트는 인정합니다. 최근이 이 럭키라이트의 전성기가 아니냐. 최근 보여줬던 경주력은 이번 인정하고 후차권 한번 고르는 경주인데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8번마 신규 강자가 좀 더 낫다 보여지고 복병마를 고른다면 저는 10번마 롱스피드도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깜짝 3착인데 요마필도 뭐 지금 서울 올라와가지고 그닥 뭐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직전 경주 전력 분할을 좀 보였기 때문에 터진다면 10번마 롱스피드까지도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구미에서는 뺄 수 없는 복병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설세히 또 이대로 끝날 만한 결단코 아니고요. 복승으로 가든 삼보로 연결되든 그 말을 중심으로 한번 재밌는 배당 고민해보는 신승훈의 후반 하이라이트 승부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자, 마지막 10경주 박남규의 추정님이네요.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고요. 자, 이미 배당판 인기도는 4번의 최강자를 중심으로 이제 8번의 개나리, 2번의 전무후무, 뭐 8년 말들이 팔려지고 있습니다. 자, 김통기죠?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능력 자체가 괜찮은 마필들 간의 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최강자, 개나리 다들 사이즈가 괜찮습니다. 파워부스도 세고 다 센데 저는 한 마필 또 보자면은 1번마 바람속으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직전 경주도 추천했습니다. 따라가서 제 생각보다는 좀 밋밋한 좀 늦게 올라오는 그런 걸음이었지만 지금 각지를 완벽하게 추입을 바꾸고 있고요. 추입을 바꾸면서 계속 적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또 다른 그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1번마 바람속으로 게이트 이점에 각지를 변경하고 있고 직전 경주 분명 약간의 여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1번마 바람속으로를 한 번 더 노려보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남기 위원의 추천이죠. 이번 경기는 정말 뭐 능력마들 간의 싸움이에요. 경주거리도 1200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선행마들 상당히 많죠. 그렇다고 해서 뭐 바닥에 있는 슈마가 올라올 수 있는 레이스는 아닙니다. 능력마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앞선에서 뭐 선행마가 이제 선입으로 가면서도 능력 발휘를 해낼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개연성이 있는 그런 레이스고 따라서 이번 경기는 강축은 없는 그런 레이스인데 제 관리형 마필이 정말 컨디션도 좋아졌고 조건 자체가 너무 좋아졌어요. 모처럼 뭐 최근에 계속 바닥권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12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지 않고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필을 축으로 해서 역시 짭짤한 배당, 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외로 앞서 좀 치열해요. 많이 치열하죠. 예. 예, 뭐 3번, 4번, 6번, 8번 인기마 2마리하고 복병 2마리가 선행권 경합인데 이게 좀 인기마 2마리의 전개 구도가 그렇게 쏙 좋은 그림 안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뭔가 날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날려는 말이 이제 뭐 김태형 기자는 일본의 바람 속으로가 아니냐 이렇게 복병은 일이 되었고 나머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그 말 박남기 의원의 또 승부마 앞선 무너지는 순간 아주 또 좋은 막판이지 않을까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뭐 첫 시즌의 야간 경마 편성은 좀 허접합니다만 그래도 뭐 좀 해보니까 또 군데군데 할 만한 게 많이 있네요. 일단 준비해드렸고 저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